드림위버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강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드림위버는 웹사이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드림위버는 모던한 반응형 웹사이트를 디자인 및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관련된 소스를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1강 PDF 문서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자, 거기서 위즈 위그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약자의 내용으로 보는 대로 얻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문서 편집 과정에서 화면에 포맷된 낱말 문장이 출력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에디터랑은 약간 차별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림위버의 최신 버전은 드림위버 6까지 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라이센스가 없게 되면 무료 체험판을 설치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드림위버 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설치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참고 URL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은 먼저 뜨는 창이,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드림위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영역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작업 영역을 맞춤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 표준 작업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하게 되면 동기화돼서 화면이 보여지는 그런 구조를 표준 작업 영역이라고 하고요.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영역과 그리고 코딩적인 영역들을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표준 영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테마를 지정하는데 변경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처럼 일반적인 회색 테마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는 환경 설정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대화 상자들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화면 샷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테마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색상 테마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는 저희가 어도비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보게 되면, 자, 먼저 여기서처럼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지원하는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멋진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들은 반응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사이트에 적절한 그런 코딩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에디터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한 코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과 코드 창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드림위버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열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문서 구조를 이렇게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example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드래그 드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여기서처럼 지금 소스 코드가 나와 있죠. 그죠? 소스 코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는 저희가 코드 구조와 그리고 분할 구조,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분할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디자인적인 영역이 화면에 리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리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뷰에 대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에디터와는 다른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제가 로딩이 되는 소스들, 그러니까 폰트 awesome.min.css. 자, 폰트 awesome 소스는 지금 여기서는 외부 소스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외부 소스 또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CSS, jQuery, main.js 소스들이 내장이 된 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코드뷰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창과 코드 창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코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은 라이브인데, 라이브 창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라이브의 실제적인 이런 화면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어떤 동적인 인터랙션은 구현되지 않고 있죠. 근데 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할 구조와 라이브 구조는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코딩 구조들이 보여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창과 코드 창이 분리된다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마트하고 간소화된 그런 코딩 엔진을 통해서 다이내믹한 그런 웹사이트를 손쉽게 제작, 코딩 및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딩이 된 영역들을 디자인 뷰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할 때 코드 힌트라는 기능을 통해서요, HTML, CSS 및 기타 웹 표준을 신속하게 학습하여 편집할 수 있고, 시각적인 보조 툴을 사용해서 오류를 줄이고 사이트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돔이라는 이런 패널이 있죠. 돔이라는 패널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HTML 구조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한 간편하게 사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서 HTML 또는 이메일 정보 페이지, 블로그, 이커머스 페이지, 뉴스레터 또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사이트 제작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드림위버도 어도be 계열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라이브러리와 어도비 스탁에서 제공하는 어셋을 빠르게 가져와서 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제 분할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뷰에 따른 기능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뷰에 따른 기능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여기에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이즈별로 375에 665, 그 다음에 여기서는 414에 이런 식으로 중간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리사이즈를 통해서 해당하는 뷰의 어떤 화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모드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절되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및 편집 내용을 실시간으로 미리 볼 수 있어서 게시 전에 원하는 대로 페이지가 표시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드림위버에 대한 기본적인 어도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드림위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전달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새로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파일에 여기서 새 파일, 저는 이제 한글 버전으로 설치했고요.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새 문서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문서에 따른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서 제목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제 뭐 스타트
드림위버 스타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드림위버 스타트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문서의 유형은 일단은 이제 HTML5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할 CSS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서의 유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면 이제 HTML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HTML에 대한 이런 구조가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여기서는 지금 위에 있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작업 영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단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바에서는 각각의 작업 용도에 맞게 작업 영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표준을 놓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표준으로 만들었고요. 일반적인 작업 환경을 우리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패널,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패널보다 단순함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놓여져 있는 패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처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드린 파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스타트 경로가 이렇게 있죠. 자, 스타트 경로에 저장을 시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 경로에 저희가 여기에는 문서 제목이 있지만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강 내용에서 지금 자, 스타트 경로에 자, 베이직 1 언더바 1번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할게요. 베이직 1 언더바 1.html 문서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옵션이 있는데 유니코드 옵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옵션상에서 그냥 정규 조합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여기서 저장 기능을 누르는데요. 여기서 사이트를 저장하지 않고요. 그냥 저장이라는 기능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HTML 문서로 저장이 됐고요. 자, 저장이 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문서의 내용이 타이틀 부분이 이렇게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기능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설정에서 편집 기능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환경 설정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기능들은 F12번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부 브라우저의 옵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는 여기서 보게 되면 F12번을 크롬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값으로는 기본 브라우저 옵션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업된 환경들을 F12번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F12를 누르면 해당 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으로 열었을 때랑 다르게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에 내부 서버로서 이렇게 index.html 형식으로 이런 주소 표시줄로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작업된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먼저 드림위버를 학습할 경우에는 드림위버 기초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웹 언어인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웹사이트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요. 자, 여기서 first HTML
HTML start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HTML start라고 한번 적어보면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열었던 그런 창이 있죠. 하게 되면 여기에 HTML 구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작업 표시줄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서를 디바이스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돔 패널에서도 해당 구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분할 구조로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작업 환경에 따른 내용들을 여기서 구분할 수 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폭을 맞추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디바이스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문서의 작업 시에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객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삽입이란 양식 등이 있죠. 여기에 삽입 패널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저희가 습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툴 자체는 굉장히 이제 소프트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진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비호 기능들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단순합니다. 파일 탭이 있고요. 파일은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 사이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C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들이 되고요. 삽입하는 것이 있고요. CSS에 대한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입력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아니면 HTML, CSS에 대한 기본 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삽입 패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div 태그를 한번 이렇게 입력시켜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v 형식을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창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 형식에서 div라는 영역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삽입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클래스 ID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div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태그 형식은 div 타입으로 이렇게 영역 태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엔터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여기서 img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자, 저장이 된 공간에 이렇게 위드와 하이트 그리고 alt 태그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HTML5 포맷에는 이렇게 슬러시로 끝나지 않고요. alt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적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1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영역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입력하면 그러면 단락이 이렇게 입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저장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 태그라고 하는데요. H 태그는 타이틀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태그는 여기서 보게 되면 태그 마크업을 지정하고요. 여기서는 옵션을 먼저 지정해 놓은 다음에 H1번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H1 태그를 이렇게 입력시킬 수가 있죠. 자, 먼저 H1번의 태그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마크업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눌러보면 여기서 H그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H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삽입점에다가 H그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그룹 영역 안에다가 H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는 머리글 태그 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자, 테이블을 입력시키게 되면 그러면 테이블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행과 열을 입력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뭐 삼행 3열, 뭐 보더는 1 정도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의 태그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또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라도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순차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순차 목록, 그러니까 넘버가 붙어 있지 않은 유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비순차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고 이 목록 항목을 만들면 그러면은 자, 목록 항목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li 태그를 입력하면 그러면 li에 관련된 이런 ul과 li 타입이 연결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1, 2, 3번까지 적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비순차하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차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엔터를 친 다음에 지금 코드 창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죠. 자, 순차 목록을 기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OL 태그가 만들어지고요. 또한 이 하위에 목록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 2, 3번을 입력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때요. 코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Shift Alt 비어서 일단 단축키를 이렇게 목록 항목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입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목록 항목을 2번, 그 다음에 목록 항목을 3번이라고 입력을 시키니까 이렇게 1, 2, 3번이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긴 순차 목록이니까 1, 2, 3번으로 붙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목록 항목 태그를 입력할 때 쓰여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텍스트를 한번 입력시켜 보면 여기서처럼 링크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링크 txt라고 입력을 시켰고요. 자,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면 그러면 링크가 이렇게 A 타입으로 만들어진 유형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유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멘틱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이 블럭을 지정할 때 이 마크업을 어떤 특성이 맞는 그런 마크업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는 HTML5 시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런 구조고요. 웹페이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div보다는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헤더라는 이런 마크업을 사용하고요. 헤더. 자, 그 다음에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태그를 입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 태그.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메인 태그, 본문 내용에 대한 영역을 메인 태그라고 해서 입력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에 대한 영역으로 어사이드 태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팝업 메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사이드 태그라고 입력을 시킵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세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 방식, 첫 번째 HTML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기사글 형식을 저희는 아티클이라고 하죠. 아티클을 입력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형식을 섹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바탕글을 푸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한 웹페이지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런 드림위버를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각각의 HTML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